그 다음 화학 반응식 관련된 문제에서 48쪽의 자료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 탄산칼슘하고 묽은 염산에 반응시키는 건요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화학식량이 탄산칼슘 화학식량이 100이고 0도씨 1기압 기체 1몰에 부피 22.4L라고 알려줬는데, 안 알려주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이름을 쓰려면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먼저 한번 해보면요, 얘네 둘이 반응해서 원래는 CA, 원래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해서 CaCl2 플러스 H2CO3 H2CO3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접근해서 쓸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화학 반응 결과 탄산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럼 탄산은 절대로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화학 반응 결과 탄산은 항상 H2O 플러스 CO2로 나뉘어서 나와요.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이산화탄소 얘가 그 A 기체겠죠? 얘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식 문제를 풀 건데, 그럼 반응 개수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개수 먼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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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안 2죠. 1대 2대 1대 1대 1의 개수비로 반응을 하는구나. 근데 여기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반응을 하는데 얘네들의 질량을 안 가르쳐줘요. W 1g의 탄산칼슘을 반응시키고요. 그다음에 삼각 플라스크에다 넣었을 때 W 2g입니다. 그다음에 반응이 끝났을 때 W 3g인데, 우리 빈줄 선택지로 3번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면 탄산칼슘과 염산의 반응 모이비는 1대2다. 맞죠? 개수비가 1대2니까. 반응 전후의 전체 질량을 비교하면 W1 더하기 W2는 W3보다 크다. 이게 좀 개소리야. 근데 아까 선생님 좀 아까 영상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W1은 탄산칼슘의 질량이고, 그 다음에 W2는 염산 플러스 플라스크의 질량인데, 그 다음에 반응 후 용기, 반응 후 플라스크니까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선 달라요. 왜 다르냐? 문제는 얘 때문이야. 이산화탄소가 기체잖아? 기체가 날아갔어요. 기체가 날아갔잖아. 그게 엄청 가볍긴 하겠지만 그 엄청 가벼운 그 기체가 날아갔기 때문에 미세하게라도 질량이 조금은 감소했을 것이다. 따라서 W1 더하기 W2가 W3보단 더 크다가 맞는 말이 되고요. 그럼 가에서 탄산칼슘의 몰수는 어떻게 구해요? 몰수는 어떻게 구하죠?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분자량 100이라고 알려줬죠? 100분의 첫 번 W1. 맞네요. 그러면 발생한 A기체 질량은 어떻게 구해요? 라고 했을 때 반응 후 W1, W2 같이 넣겠죠. 그럼 이거 두 개 넣은 상태가 W1 더하기 W2가 되는데, 이거에서 기체가 날아가서 좀 더 가벼워졌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 식이 잘못된 게 W1 더하기 W2 한 거에다가 빼기 가벼워진 W3를 뺀 게 뭐가 되는 거예요? A의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틀리고요. 그 다음에 기체의 부피는 0도씨 1기압에서 100분의 W2 곱하기 22.4L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냐? 기체의 부피는 몰수 곱하기 22.4L 하면 되거든요. 근데 몰수가 100분의 W2야? 아니지. 여기서 발생한 기체의 부피 몰수를 구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반응한 탄산칼슘의 몰수, 몰수랑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몰수가 같기 때문에 얘는 첫 번째 방법으로 100분의 W1 곱하기 22.4리터로 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왜? 반응한 탄산칼슘의 몰수가 100분의 W1이거든.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몰수랑 같아요. 왜? 반응 비가 개수비가 1대1이니까.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생성된 기체의 질량이 몇이지? W1 플러스 W2 빼기 W3 한 게 그 기체의 질량이니까 이거를 몇으로 나눠주면 돼? 44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게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몰수가 되는 거고 곱하기 22.4리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서 W2는 그냥 개소리가 됩니다. 그 다음 A의 분자량은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이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데 이 분자량은 또 어떻게 구하냐면 A의 분자량 그거는 공간이 좀만 내려볼까요?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니 따라서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입니다. 근데 우리 몰수 다 구했죠. 100분의 W1도 몰수고 요것도 몰수인데 얘를 이용한 식이 되겠네. 그럼 얘는 몰수가 100분의 W1 몰 분의 W1 플러스 W2 마이너스 W3니까 그러면은 계산하면 W1분의 W1 플러스 W2 마이너스 W3 한 거 곱하기 100 한 거랑 똑같네요. 맞죠? 근데 이거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 쭉 넘어가서 54쪽에 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8번 문제. 이쪽 페이지는 좀 풀어드릴 문제가 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8번 문제 볼게요. 그럼 똑같죠 아까랑? 그럼 개수 똑같을 테니까 2 쓰고 넘어가서 한번 보면은 여기도 있네요. 1 그 다음에 얘는 CO2겠죠. 요 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A 플러스 B는 4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A 플러스 B는 4가 아니라 2죠. 발생한 X의 질량은 0.88이다. 그럼 여기 실험 결과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데 니은보단 디귿이 먼저 구해집니다.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개수비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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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1대 1이래. 미안. 1대 2대 1대 1대 1 이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얘가 맨 처음에 Xg 넣었네요. Xg. 그럼 Xg 넣었으니까 얘는 탄산칼슘이 100분의 X몰만큼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개 넣었으니까 얘는 330 플러스 X g이었는데 실험 결과 331.12g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때 발생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어떻게 되는 거야? 330 플러스 X 마이너스 331.12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1.12g 만큼이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고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이거니까 그러면 따라서 발생한 CO2의 몰수는 44분의 X-1.12가 되겠죠. 근데 반응한 염산하고 이산화탄소는 2대 1로 반응하니까 곱하기 2한 얘는 이게 틀리고 X-1.12를 22만큼으로 해준 몰만큼이 반응을 했겠죠. 2를 곱해줘야 되니까 2대 1이니까
그럼 D가 또 틀리네. 그럼 니은 한번 볼게요. 질량 어떻게 구하지? 뭔가 느낌상 0.88이라는 거를 좀 알아채리실 수도 있는데 니은을 한번 풀어보면은 여기서 반응한 CaCO3의 몰수하고 생성된 CO2의 몰수는 같다를 이용하면 반응한 이산화탄소의 탄산칼슘의 몰수는 100분의 X는 뭐랑 똑같은 거야? 44분의 X-1.12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 대각선으로 곱하면 어떻게 해야 돼? 44x는 100x 마이너스 112. 그럼 56x는 112. x는 2. 2g 반응했구나. 그러면은 여기다가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질량 대입하면 몇 나와? 0.88.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그래서 탄산칼슘 반응에 대한 문제 좀 풀어본 거고요, 선생님이랑. 그 외에 이제 두 문제만 좀 더 풀어보고 몰롱도 진도를 그 다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옆에 5번 문제가 중요한데 이거는 좀 비교적 쉬우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문제 풀 때 알아야 되는 개념이 나와서 이 문제를 선생님이 같이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탄화수소 가와 나가 있고 분자식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C4H8 그 다음에 C2H4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 뭐를 구할 거냐면 얘네들의 5번 문제 보는 거야. 지금 얘네들의 분자량 한번 구해봅시다. 분자량은 얘는 48 더하기 8이니까 56, 얘는 24 더하기 4니까 28. 그럼 이제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가와 나는 질량이 같다. 질량 같을까? 한번 볼게. 얘는 분자량이 56인데 이럴 때 몇 리터가 1몰인지 안 나왔으니까 내가 그냥 정합시다. 우리 정합시다. 우리 10리터는 1몰이라 합시다. 그러면 가는 1몰이 있고요. 그 다음 나는 2몰이 있어요. 그럼 얘는 분자량이 56이니까 또 이래 짜증나게. 가는 분자량이 56이니까 1몰의 질량은 그냥 56g이 될 거고요. 나는 28짜리가 2몰 있으니까 56g이 됩니다. 그럼 가와 나는 질량이 같다. 맞죠? 밀도, 선생님 니은 밀도 뭐에 비례한다 그랬지? 밀도 뭐에 비례한다 했지? 분자량. 절대로 같을 수가 없겠죠. 네, 선생님이 알려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서 어떤 거냐면 1g 연소시킬 때 필요한 산소의 양. 1g과 관련된 문제는 많이 좀 나왔는데 여기서 얘는 좀 특별해요. 그 다음에 가를 C4H8이고 얘는 C2H4인데 얘네들을 약분하면 둘 다 CH2예요. 맞아? 숫자 약분해봐. 우린 이거 약분한 식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 실험식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특이하게도 실험식이 같은 애들입니다. 그럼 실험식이 같으면 얘네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실험식이 같을 때 1몰 연소할 때 말고 찢어주게 1g 연소할 때 필요한 혹은 생성된 물질의 양은 항상 같다. 그럼 문제에서 얘는 실험식이 같은데 1g을 연소시킬 때 필요한 산소의 양은 가와 같다. 근데 생각할 필요 없이 같은 거야. 생각할 필요도 없이 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풀지 않고도 바로 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개념. 그럼 어떻게 같아지는지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C4H8 플러스 O2 반응해서 CO2 플러스 H2O 되는 거니까 개수 맞추면 탄소 4개, 4, 8개, 4. 그러면 4, 2, 8 더하기 4, 1은 4. 12개니까 얘는 6. 그 다음에 C2H4 플러스 O2 반응하면 CO2 플러스 H2O. 그러면 탄소 2개네 2, 수소 4개네 2. 그러면 2, 2, 4, 2는 6, 6, 3.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 이걸 이용해서 얘는 분자량이 56이었고 얘는 분자량이 28이었잖아.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1g 문제 풀 때는 58g이 1몰이야. 얘는 얘 먼저 해봅시다. 얘는 56g이 1몰이야. 그럼 1g은 56분의 1몰이야. 그럼 즉 1g 반응시킨다는 건 56분의 1몰 반응시킨다는 거니까 산소가 1대 6으로 반응하네요. 그럼 가는 얼만큼 필요하냐면 산소가 56분의 6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C2H4는요 28g이 1몰이에요. 그럼 1g은 28분의 1몰이에요. 맞아? 그럼 28분의 1몰 반응시킨다는 거니까 1대 3으로 반응하네. 그럼 나는 산소가 얼마나 필요한 거냐면 28분의 3몰 반응 필요하는 겁니다. 얘네 되게 같죠? 그래서 같은 거예요. 근데 실험식이 같네. 1g 연소시켜? 같은 질량 연소시켜? 그럼 무조건 똑같아 하고 딕은 맞다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6번 문제. 6번 문제에서는 하는 방법만 좀 선생님이 언급을 해드리고 가르쳐 드릴까 하는데, 여기서 A 2몰, B 3몰을 반응시켰을 때 B2는 모두 반응하고 X가 2몰 생성됐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막 아보가드로 법칙인데 22.4리터라는 얘기가 절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나오냐? 여기 지금 몇 몰 있지? 이게 5몰 있는데 몇 리터야? 5리터네. 그럼 따라서 1몰은 몇 리터다? 1리터다. 그럼 반응 후에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3리터 있죠? 그럼 여기 총 몇 몰 있는 거야? 3몰 있대. 근데 기체 X가 2몰 생성됐네. 그럼 여기 3몰 안에 X가 2몰 있네. 근데 B는 다 반응했잖아. 그럼 여기 뭐가 있는 거야? A2가 1몰 있는 거구나. 오케이?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얘가 처음에 2몰하고 3몰이 있었는데 A 몇 몰 반응한 거야? A 1몰 반응했고요. B는 3몰 다 반응해서 X가 2몰 생성됐구나. 그럼 반응하는 개수비가 1대 3대 2구나. 그래서 A2, B2는 1대 3의 몰비로 반응한다. 맞고요. 네, X의 분자식은요. A2가 1개. 그러니까 A2가 1개, 즉 A가 2개. 다음 B2가 3개. 그럼 즉 B는 6개. 인데 이거 2개가 합쳐져서 X가 2개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A, B, 3여야지 말이 되겠죠? 원전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반응 후 용기 안의 기체에서 X 분자수, 전체 분자수분의 X 분자수는 총 몇 몰 있어요? 이렇게 3몰 있는데 X가 2몰 있으니까 3분의 2 맞다. 라고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몰롱도 진도 좀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처음에 45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처음에 용의 농도인데 퍼센트 농도는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 공식만 보시면 돼요. 공식을 보시면 되고 뭐 특징들이 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예를 들어 A%다 라고 하는 거는요, 얘는 용액
써주세요. 용액 100g 속에 용질이 A g 녹아있다. 그럼 물은요, 물은 몇 g 있는 거예요? 여기에 100-A g 있다. 네, 여러분들이 용매, 용질 이 말을 모를 것 같아서 옆에 한번 보면요, 용액은 섞여 있는 거니까 용매, 녹이는 물질, 용질, 녹아 들어가는 물질, 녹는 물질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다 공식에다가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을 곱하기 100한 거다. 이건 소금물 농도하면서 우리가 항상 좀 많이 풀어봤어서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얘가 다른 몰농도라고 하는 거랑 섞여서 나와요. 그때 좀 어렵기 때문에 잘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 여기서 볼게요. 10%의 포도당 수용액하고요, 10%의 설탕 수용액을 보면 포도당 10g 물 90g, 설탕 10g 물 90g인데, 그럼 여기 같은 퍼센트 농도가 두 개가 지금 10% 10%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 포도당은 분자량이 180이라서 약 0.056몰 들어가 있는데, 설탕의 분자량은 342라서 0.029몰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퍼센트 농도는 같은데 설탕하고 포도당이 퍼센트 농도가 같다는 얘기는 퍼센트 농도가 같다. 그럼 여기 안에 같은 질량이 녹아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은 분자수가 녹아있다? 녹아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우리가 화학 반응은 질량비로 하는 게 아니라 몰수비로 하거든요. 분자수비로.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야? 밑에 몰농도.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하냐? 용액 1리터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으로 단위는 M 또는 몰퍼 리터를 사용하더라. 그래서 1몰농도 안에는 1리터 안에 수산화트륨 1몰이 녹아있다는 뜻인데,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타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용액의 부피인데 반드시 리터를 사용해야 된다. 그럼 이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원래 우리 앞에 배웠을 때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라고 배웠는데, 여기서 이제 또 뭘로 구할 수 있냐? 몰수는 용액의 부피 곱하기 몰농도로도 구할 수가 있다. 이거는 뒤에 4단원에서도 나오고, 또 플러스 우리 3학년 때 배우는 화학2에서도 또 재차 한번 등장을 하기 때문에 꼭 좀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묽은 용액의 몰농도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용액을 물킬 때만 한번 볼게요. 물킬 때 용질량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묽은 용액의 몰농도를 구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좀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거, 요거 한번 선생님이 다시 한번 풀어보면은, 여기에 0.01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 0.5리터를 만들 때 필요한 0.1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의 부피를 구해보아요. 그러면 단순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은, 몰 농도라고 하는 건 부피분의 몰수기 때문에 리터죠. 얘는 몰이죠. 그러면 0.01 몰농도는 0.5리터 분의 몰수. 그럼 따라서 몰수는 0.005 몰이 된다. 여기서 하나만 볼게. 밑에 막 이제 수용액 만들기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뭐야?
수용액 만들기랑 연관이 있는 건데 선생님 그러면요 얘 수용액 이걸 만들 때는 수용액 얘를 만들 때는 물을 500ml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을 0.005몰 준비한 다음에 두 개 섞으면 0.01몰 농도 수용액이 되네요. 그럼 이거는 틀려요. 항상 얘를 만들 때는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포도당은 0.005죠. 0.005몰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데 플러스 물을 넣을 때는 물 500ml를 넣는 게 아니라 물은 조금만 넣었다가 녹이고 나서 물은 500ml가 아니라 조금 물 500ml보다 조금을 넣어줘서 다 녹인 다음에 500ml까지 물을 채워줍니다. 왜 그러냐면 포도당 여기 지금 우리가 했던 이 포도당 0.005몰 얘 자체도요 정말 미세하게나마 부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0.1ml 만큼의 부피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부피를 가져서 물 500ml에다 넣으면 부피가 조금이라도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냥 두 개를 섞으면 되는 게 아니라 물 조금 넣어서 섞어준 다음에 나중에 여기 보면은 여기 실험기구 나오는데 부피 플라스크라고 하는 애 눈금에다가 딱 500ml까지 맞춰주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서도 좀 마무리하자면 여기에서도 되게 굉장히 몰수, 부피, 몰농도 이거와 관련돼서 이리저리 바뀌고 저리저리 바뀌고 정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 간단하게 하나만 좀 풀어보고 넘어가면요. 뒤에 문제 좀 많이 어렵긴 해요. 여기까지가 아마 좀 난관일 것 같은데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면요. 0.1몰 농도 아세트산 수용액 100ml를 1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증류수를 가했다 라고 합니다. 그럼 가에 녹아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구하세요. 그러면 가는 0.1몰 농도 수용액 0.1리터죠. 밀리리터 나왔다고 속으면 안 돼. 그럼 여기에는 몇 몰 있는 거야? 우리 몰농도는 뭐분의 뭐죠?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니까 0.1 몰농도는 0.1리터 분의 몰수니까 따라서 몰수는 0.01 몰. 그럼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60분의 하면 0.6g 녹아 있는 거고. 그럼 나에서는요 물을 넣어서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증류수를 가했다 해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몰수는 변함이 없죠. 그럼 따라서 이때 나는요 1리터 분에 0.01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몰 농도가 몇인가? 0.01몰 농도가 되는 거지. 뒤에 몰농도 관련된 문제는 되게 좀 생각보다 어려운데 선생님의 바람은 몰농도 문제까지는 아직 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도 화학 반응식 관련해서 문제를 풀 줄 안다 까지가 선생님의 바람이고 숙제는 55쪽까지이며 수능 실전 문제 56쪽부터 59쪽까지의 수능 실전 문제는 비교적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그 숫자를 좀 화학식을 좀 이거지 않을까 하면서 풀어야 되는 느낌이 좀 있어.
그렇고 그 나머지 문제 좀 풀만하긴 할 텐데 숙제는 55쪽까지. 수능 실전 문제는 도전하실 분들 도전하시고요. 질문하시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잘 받아드리도록 할게요. 이상 수고하셨습니다.